23년 가을입니다. 가을.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앞부분하고. 자, 세 번째 삼국사기의 23년 가을 기록입니다. 가을 기록. 북연한 풍원이 몰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북연한 풍원이 위기에 닥친 겁니다. 북이가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23년, 제위 23년 435년 가을입니다. 가을. 정확히 몇 월인지는 안 나오고, 북위의 사람들이 자주 북연을 쳐서 북연이 날로 위태롭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북연한 풍옹이 말하기를,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거죠. 만일 일이 급해지면 동쪽으로 고구려에 의지하였다가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려 한다 라고 하고, 몰래 상소 양이, 상소는 벼슬 이름이고요, 즉 북연의 정승에 해당되는 벼슬입니다. 양이를 보내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치 북연이 대국이고 고구려가 소국인 것 같네. 아니 무슨 대국이 소국에게 지원해 달라고 그래. 고구려에 의지를 해. 틀렸죠. 북연이 소국이니까 대국인 고구려에 의지하는 건데 기록을 묘하게 거꾸로 해놨어요. 자, 고구려사 철학을 보겠습니다. 고구려사 철학 장수 3년의 기록인데 6월에 북위의 사신 이호가 내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을이 된 거야. 가을. 똑같죠. 가을에 이 기록이나 내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나 풍엉, 북연 왕이죠, 상서 양이를 보내와서 오해받을 짓을 하였는데 정탐도 하면서, 정탐을 한 거예요. 이 오해받을 짓이라는 게 고구려에 와서 북위가 뭔 짓 하나 귀동냥을 하면서 스파이 짓을 한 거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후원도 요청합니다. 장수태왕한테 우리 북연을 좀 살려주십시오.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심히 간절하였다. 즉 북위가 그 공격의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심해지는 겁니다. 북위하고 북연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장수태왕 24년입니다. 24년. 북위가 북연을 드디어 북위가 북연을 공격을 합니다. 자, 삼국사기에 워낙 기록이 자세히 났어요. 이거는 고구려사 철학보다도 삼국사기가 더 자세하게 납니다. 물론 호칭이 고구려 장수태왕이 그냥 왕이라고, 북연은 마치 황제인 것처럼 표현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북위는 제후국이고 고구려가 황제국인데 북위가 드디어 군사력을 키워서 북연을 치는 내용입니다. 자, 보자고요. 삼국사기 24년. 자, 일단 24년 북위가 북연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 436년이고요. 24년에 북연의 왕이 사신을 보내, 자, 북연, 지금 얻어맞고 있는 나라죠. 북위에 가서 조공하고 시자를 보내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위추, 북위의 왕이죠,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북연을 토벌하려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와서 북연 토벌 계획을 알렸다. 아니, 북위가 황제국이면 고구려에 이걸 왜 알려? 알릴 필요가 없죠. 그냥 토벌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구려에 굳이 토벌하기도 전에 토벌하면서 알려도 될 일을 알린다는 얘기는 고구려의 허락을 구한다는 얘기, 간접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고구려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고구려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라 하는 정도였던가 봐요. 자, 그러니까 4월을 보겠습니다. 4월 기록. 드디어 북위가 북연을 침공하는 게 4월에 나와요. 24년 436년 여름 4월에 북위가 북연의 백랑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장수태왕이 장수, 갈로와 맹광을 보내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수만 명의 병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갈로 장수하고 맹광 장수에게. 양이를 따라, 양이는 그 북연의 대신이죠. 양이를 따라 화룡, 용성입니다. 화룡에 이르러 북연 왕을 맞이하게 하였다. 자, 지도를 보자고요. 자, 지도. 북위가 있고요. 보입니까? 북위 제가 박스 표시했습니다. 자, 북연이 있는데 북연의 수도가 여기, 용성이 여기입니다. 용성. 화룡이라고도 하고요. 자, 북위가 북연을 치는데 백랑성이니까요. 백랑성은 용성 좌측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자, 이 백랑성을 친 겁니다. 쳐서 정복을 했어요, 이제. 자, 이건 북위 땅이 됐고요. 자, 용성으로 오는 과정에 다급하니까 용성에서 북연이 고려에 SOS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수태왕이 갈로하고
맹광이라는 장수를 용성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 갈로와 맹광이 성에, 용성에 들어가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낡은 옷을 벗고, 네가 지금 입고 온 옷은 벗고 북연의 무기고에서 정교한 무기를 취하여 나누어 주고. 자, 이제 용성은 누가 차지했다? 고구려가 차지한 겁니다. 군사를 줘서 방어하게 했으니까. 작전권은 고구려군에게 있는 거야. 대대적으로 성 안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왜? 북의 군사가 이때 워낙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뜰 생각하고 지금 고구려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지 아니면 피할지를. 자, 지금 상황은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고요. 자, 5월입니다. 5월. 북연함 풍홍을 데려오다. 보자고요. 24년 430년 5월 북연왕 풍홍이죠. 용성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궁궐을 불태웁니다. 불이 열흘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다. 태원에 있는, 자, 지도 여기입니다, 여기. 자, 백량성은 이제 북연이 침공을 했고요. 이렇게 용성을 침입해 오니까 도망을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보고요. 자기 부인에게는 갑옷을 입히고 중앙에 있게 하고 양이, 북연의 대신이죠, 등은 정예 병력을 통솔하여 바깥에 서게 하였다. 갈로와 맹강, 이제 고구려에서 보낸 군사들이죠. 기병을 거느리고 후미에서 방진을 이루어 나아가니 앞뒤 행렬이 80여리나 되었다.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용성을 다 불태우고 도망간 겁니다. 그럼 북이 입장에서 열받죠. 용성을 차지해서 그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 불태우고 백성까지 싹 데려갔으니 핀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땅만 얻은 거야. 자, 위주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죠. 자, 산기상시, 벼슬 이름이고요. 공발을 보냅니다. 어디로? 고구려로 보내와서 북연왕을 보내라고 압송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북연왕이 우리한테 워낙 잘하는 게 많으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역사가. 자, 9월입니다. 9월. 북이가 고구려를 공격하려다가 중단하다. 자, 이제 북이하고 고구려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다. 보자고요. 24년 9월 장수태왕이 사신을 보내 북이에 표를 보내고, 마치 신하가 황제한테 표를 보냈다고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만하자라고 보낸 겁니다. 자, 보자고요, 내용을. 풍원과 함께 북이 왕의 교화를 받들겠다고 핑계를 냈다. 북연왕이랑 같이 북이 네 말을 듣겠다라고 핑계를 댄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위주는 고구려 태왕이 조서를 어겼다며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논의하고 농우의 기병을 징발하였다. 자, 농우니까 이게 농우라는 지역이 용성 부근일 겁니다. 용성 부근에 있는 기병을, 아니면 용성에서 가까운 북이 땅에 있는 지역이겠죠. 정확하게 어딘지 저는 모르다 아직. 기병을 징발하려 하였다. 자, 이제 북이가 지금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기병을 징발하려고 하는데 북이의 신하들이죠. 북이의 신하 유열과 또 낙평왕 비가, 사람 이름입니다, 등에 간언하니 위주가 그만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북이도 고구려 한판 붙으려고 그랬구나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사 초락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사 초락 장수한 4년 436년입니다. 북이의 사신인 신기상시 봉발이 고구리로 찾아와서 풍홍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 내어달라고 요청한 걸로 봐서는 용성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 장수 2명, 고구려의 장수 2명이. 자, 이에 사항이 이르길, 장수왕 이르니 풍홍이 비록 북이에게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의 신민이 되어 있으니 그를 죽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풍홍을 부어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에 북이가 평화를 깨뜨리고서라도 농우의 기병을 뽑아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고구려를 침입하려고 한 거예요. 북이의 낙평왕 비가 간하여 그만두었다. 자, 대신 유혈은 용성의 백성들은 새로이 찾아온 이들이어서, 자, 용성에 있는 백성들 중에 다 북연의 왕 풍용을 따라간 건 아니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북이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백성들은 새로이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졸지에 싸움터로 보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왜? 이제 백성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북위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고 너희들도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선심을 베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 고구려하고 전쟁할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풍엉을 북풍으로 옮겼다. 북풍이니까 북쪽의 어느 지역이겠죠. 북연의 땅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지도를 보자고요. 자, 아까 용성을 불태우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쭉 내려온 겁니다. 남쪽 지역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남쪽 지역까지. 그런데 겨울에 풍엉을 다시 약간 위쪽 북쪽 지역으로 다시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때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고구려군이 지금 북연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성은 지금 뺏겼습니다. 백랑선 북위가 쳤고요. 용성 항폐화됐지만 북위가 먹었어요. 자, 이만큼 북위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은 자, 여기는 북위 땅인 거고요. 밑에는 고구려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연의 임금님은 허수아비죠. 왜? 고구려가 보호 아래 있잖아요. 북위에서 보내달라고 할 때도 그 장수태왕이 나의 시민인데 나 안 보내. 이 얘기는 이제 내 땅이야. 이 소리 한 거라고요. 그러면 북연은 이때 망한 거죠. 실질적으로. 위쪽은 위나라 땅, 아래는 고구려 땅. 그러면 영락궁! 그렇죠. 이 이후로 영락궁이 지어진다고 보면 되죠. 자, 결국 이제 본문으로 하세요. 북연, 이제 고구려의 군으로 전락을 하고 북연이 이제 군이 된 거예요. 그 땅은 북위와 고구려가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러니 북위 입장에서도 용성 주변을 땅을 먹었으니 만족한 거고요. 굳이 고구려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이 늘어났잖아. 고구려는 손도 안 대고 방어하는 척 하면서 결국 북위하고 고구려가 사전에 짜고 북연 땅을 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을 안 했다는 얘기는 서로 통했다는 얘기죠. 겉으로만 으르렁거릴 뿐이고. 왜? 북연만 발가벗겨져서 땅을 뺏기고 나라가 없어졌지 북위하고 고구려는 다 이익을 취했잖아요. 장수태왕이 입장에서도 굳이 북위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왜? 북위가 칭신하면서 천자를 어쨌든 모시고 있잖아요. 제후국이라 하더라도 북위는 태행선명 서쪽 땅 그리고 저쪽 사막 쪽에 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 땅은 고구려 땅인 거예요. 황하 동쪽 땅은. 자, 그러니 지금 영토가 묘하게 바뀌었죠. 자, 그렇게 한 2년 지나갑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지금 제가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 놨죠. 자, 북연의 위쪽은 이제 북위 땅이 된 거예요. 북연이라고 표시한 이 땅 이름은 이제 북연은 유명무실해졌고 고구려 땅이나 마찬가지가 돼서 고구려 땅 색깔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영락궁이 있던 곳이 한 이쯤 되거든요. 자, 고구려가 이 이후로 여기다 영락궁을 짓겠죠. 자, 처음부터 여기다 바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의 그 영락진이 있던 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자, 영락진. 이쯤에 있던 영락진은 제가 볼 때는 광개토 대왕이 북위, 북연, 이쪽 정발하러 갈 때 진을 세웠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남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후들에게 땅을 분봉해 주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조공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락궁이 확실하게 고구려 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이때 이후로 북연이 망한 이후로 가능했던 걸로 봅니다. 자, 기록을 또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삼국사기 제26년 438년 3월입니다. 자, 26년 3월 북연아 풍엉을 죽이다. 자, 북연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26년 봄 3월에 처음 북연한 풍엉이 요동에 도착하자 장수태왕이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용성의 왕, 자, 북연의 왕, 용성이 태원이고 북연의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풍군이, 풍임금이 이곳까지 와서 노숙을 하느라 군사말이 수고스럽겠네, 고달프겠다 라고 이제 위로인데 좀 묘하죠. 하였다. 풍엉이 부끄럽고 화가 나서 황제의 명을 칭하며 이를 꾸짖었다. 내가 황제인데 고구려 왕 네가 나를 모욕해,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 기록은
지금 부견왕 제후가 천자국에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기록이 좀 묘하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장상이 위로 한 거고. 자, 또 지도를 보자고요. 지도. 자, 부견왕이 남평 쪽에 있다가 이쪽 북풍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요동으로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랬더니 장수태양이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 좀 무시하는 위로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발끈했다고 그래요. 이제 앞뒤가 안 맞죠. 발끈할 리가 없죠. 감사합니다. 근데 풍엉 입장에서 요동으로 왔으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부견 땅, 남쪽 땅이라도 내 거였는데 그걸 뺏겼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기록으로 봐서는. 자, 장수태양이 그를 평각에 두었다가 다시 이제 이 평각 쪽으로 두었는데 그 북풍으로 옮겼다. 평각은 이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북풍은 그 위쪽을 말합니다. 자, 허수아비지만 이쪽 평각에 있다가 이제 북풍으로 옮겼다. 자, 풍엉이 평소 우리나라 고구려를 업신여겨 정형과 상벌을 여전히 자기 나라에서 하듯이 하였다. 이에 장수태양이 그의 시종을 빼앗고 태자인 왕인을 잡아와 볼모로 삼았다. 풍엉이 이를 원망하여 사신을 보내 송해에 가서 표를 올려 맞이해 주기를 요청했다. 풍엉이 송해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고구려에 잡혀있는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부견에 있는 풍엉이 송하고 지금 고구려 허락도 없이 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송태조가 사신 왕백구 등을 보내 그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가 누구겠어요? 방금 전에 있던 기록 풍엉이죠. 풍엉. 예, 풍엉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아울러 우리나라에게 풍엉에게 재물을 주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장수태양이 풍엉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남쪽이면 어디예요? 송나라죠. 송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장수, 손수와 고구동을 보내어 풍엉을 북풍에서 죽이고 아울러 그의 자손 10명도 죽였다. 다 죽여버렸네. 군사 보내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풍엉. 부견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명목상 있던 부견문일. 자, 왕백구 등이 지금 송나라 사신이죠. 왕백구 등이 거느린 7천여인을 통솔하여 몰래 손수와 고구를 공격했어요. 자,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사로잡았다. 자, 여기 있는 고구하고 손수를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송나라가. 장수태양은 왕백구 등이 제멋대로 사람을 죽였다 하여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 그를 송해에 압수하였다. 좀 기록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해석을 좀 잘못한 건지 어쨌든 사신을 보내서 송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를 송해에 압수하였다. 그러니까 사신 편을 통해서 왕백구를 잡아갖고 송해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태조는 송나라 태조죠. 고구려가 멀리 있는 나라이므로 그 뜻을 거르지 않고 왕백구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얼마 뒤에 풀어주었다. 아니, 왕백구 등을 잡았으면 고구려가 그냥 끝내는 거지. 그걸 뭐 송해에 보냈다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 뭔가 기록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기록이. 자, 고구려사 철학의 기록입니다. 짧아요. 고구려사 기록은 아주 짧게 길게 쓰질 않고 장수 6년 438년 3월 풍홍과 유일용 송나라 태조, 아까 송태조 나왔죠. 상통하였다. 자, 지도를 보면 부견의 풍홍하고 송이 이제 서로 짠 거예요. 짰어. 상통. 서로 짜서. 자, 유일용이 백구, 차홍, 구이 등에게 수천의 무리를 딸려보내 평각 앞에 있는 해, 황하의 줄기에 큰 배를 정각시켰다. 자, 보면, 자, 지도를 보세요. 저는 지금 평각을 어디로 보냐면 부견의 남쪽 지역 이쯤으로 봅니다. 평각. 그 밑에 있는 황하, 여기에다가 송나라가 배를 정박시킨 거예요. 왜? 이 배 타고 가서 고구려를 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부견하고 연합해서 부견 땅을 지켜주고 그런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송나라가 배를 보낸 겁니다. 정박시켰습니다. 용기와 손인수 등이 상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장수태양이 용기 장군하고 손인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와 손인수 등이 그들을 격살하고, 자, 백구, 차홍, 구이 등을 격살하고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배 78척을 빼앗았다. 고구려 장수 죽었다고
잡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뺏은 겁니다. 이때 고구려 기록에 나죠. 풍엉 죽였다고. 이때 풍엉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초락에는 죽였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때 죽인 걸로 보입니다. 자, 5월 상은 부기와 함께 유일용, 송을 정벌하려고 그랬어요. 자, 부기와 함께 정벌한다는 얘기는 부기하고 고구려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즉 북연 땅을 나눠 먹으려고 싸우는 척만 했다 뿐이지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사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송을 치려고 했는데 양왕, 고구려 양나라 지역의 제후죠. 서구가 말려서 장수태양이 그냥 그만둡니다. 자, 이 5월에 눌지, 신라왕 눌지가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록이 한 줄 나와요. 자, 이 기록을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수왕이 땅을 넓혀가는 과정이 기록엔 나오지 않지만 전략과 전술을, 나라 간의 일에는 비겁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속은 놈이 잘못한 거예요. 나라 내부에서 정치 싸움을 할 때는 그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힘센 게 정당성이에요. 힘센 게. 예. 말은 이렇게 대의명분 구실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군사력, 그걸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북연은 결국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연이라고 표시는 됐지만 고구려 땅이 된 겁니다. 자, 송나라는 고구려에게 꼼짝 못합니다. 역시 북이도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송나라를 제압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후는 이제 백제와의 관계예요. 백제. 고구려가 서쪽 쪽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남쪽의 백제가 광개토태양 시절에 엄청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더 두들겨 맞았어야 했는데 광개토태양이 돌아가셔요, 금방.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가 힘을 다시 살 수 있게끔 도움 아닌 도움을 준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백주가 점점 커지면서 고구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장수왕이 어떤 식으로 했을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장수태양 정리 2, 제위 22년부터 26년, 434년에서 438년, 22년, 434년, 북연과 부기가 고구려에 조공하다. 4월에 풍엉, 북연왕이 사자를 보내 칭신하고 구원을 청하고요. 또 9월 되면 풍엉이 여인 둘을 또 바칩니다. 그랬더니 10월에 부기가 여인을 바치겠다고 청하는 걸 장수태양이 선물 많이 주면서 사양을 합니다. 자, 제23년 435년 부기가 고구려에 내조사를 묻습니다. 자신들이 조공한 역사를 묻는 거예요. 정월, 부기가 자기 선대에서 고구려에 조공한 내조사를 물어봅니다. 또 6월, 부기가 탁발사의 딸 가란, 하란의 딸입니다. 보내오고 장수왕이 비로 맞이합니다. 24년 부기가 북연을 공격하다. 4월 부기가 북연의 백랑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장수태양이 장수 갈로와 맹강을 보내 북연을 지원합니다. 5월 북연한 풍엉이 용성에 거주하던 백성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궁궐을 불태웁니다. 9월 부기가 풍엉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장수태양이 거절을 합니다. 자, 겨울입니다. 장수태양이 풍엉을 북풍으로 옮기고 북연은 이때 고구려의 군으로 전락하고 그 땅은 부기와 고구려가 각각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즉 장수태양 24년 서기 436년에 북연은 망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명맥만 유지하다가 2년 후에 이제 망합니다. 장수태양 26년 438년 북연이 망합니다. 3월 풍엉 북연왕과 유일용이 상통하고 송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평각 앞에 황하에 배를 정박시키자 장수태양이 장군 용기 등을 보내 이를 쳐부순 후 풍엉을 죽입니다. 이로써 북연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